안녕하세요. 르미르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르미르미입니다. 오늘은 해성 DS를 보려고 합니다. 해성 DS는 자동차, 반도체, 전력 반도체 회사입니다. 매출의 90%가 해외에 매출을 하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로 유명한 게 NXP, 그러고 일본의 르네사스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고요. 거기다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까지 해서 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9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제가 한 1, 2주쯤 전에 해성산업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국보제지, 관련된 국보제지 및 그 밑에 국보, 그래핀까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은 또 이제 향후에 이제 나노 소재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까지 얘기를 해보고요. 아직 상업화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상업화에 거의 다다랐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해성 DS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DS입니다. 보시면은 종목 분석부터 한번 볼까요? 종목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기업 현황입니다. 이게 삼성테크윈에서 넘어온 회사예요. 삼성테크윈에서 하나테크윈까지 넘어왔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해성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해성 DS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만드는 게 이렇게 있는데,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패키징 관련된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 구성을 리드 프레임이 68%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에 하나 마이크론하고 그 다음에 유니셈하고 얘기할 때, 유니셈이 아니었구나. 하나 마이크론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간에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으로 해서 거의 99%고, 그래핀은 진짜 발톱의 때만큼, 진짜 눈곱만큼 매출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주식 수가 1700만 주고요. 주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총이 5,800억인데, 지금은 1, 4분기 실적 보면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안 좋다는데, 이게 환율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매출이 90%가 해외입니다. 해외 전력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회사 쪽에 납품을 하니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102억인데, 이제 이거를 반도체가 좀 유망하니까 물티플 15로 준다 해도 1년에 400억에 그 멀티플 15 하면 600억. 15 하면은 15 하면 한 6천억이 돼야 되는데, 시총이 지금 보면은 뭐죠, 어딨노? 시총이 예상 시총이 멀티플을 10으로 해놨네. 멀티플 15로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 반도체는 15로 해야 되고요. 이게 수정을 할게요. 조금 이따 수정을 할 건데 15로 하겠습니다. 멀티플을 15로 하면은 6천억 정도 되고, 아직도 조금 싼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플을 15로 했고요.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건데다가 혼자 하는 거니까 앱도 관리하고 유튜브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하면은 한 번씩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5로 하면은 적정 주가보다는 약간 더
비싸게 나옵니다. 뭐 약간 더 오를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워낙 모자리고 차라 자동차 전력 반도체는 더 모자리는 데다가 뭐 현대자동차, 울산오공장은 지금 좀 섰다고 하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하반기에는 진짜 장이 조금 반도체 유리하게 돌아서 하반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야 될 건데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성대에서는 보면은 뭐 퍼는 조금 더 높네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긴 한데 PBR도 조금 더 높고요. 약간 비싼 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크게 비싼 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기 수치들은 조금 높다고 보이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수치가 100%다 맞다고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뭐 그래도 보자 48,000원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하나테크니에서 저 삼성테크니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요 두 개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분을 보면 해성산업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성산업 계양전기도 가지고 있고요. 해성산업에 뭐 거기 종속회사들이 많은데 뭐 국보제지, 세하, 계양전기, 그다음에 해성 DS 괜찮은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해성산업이 퍼가 0점되고 PBR도 0점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지금 이거보다 싼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을 때 0점대 퍼라고 주제를 달아서 해성산업을 분석했었고 괜찮았죠. 계양전기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1분기 실적을 영업이익을 보니까 거의 90억, 100억 정도 됐던 것 같고 이것도 되게 괜찮고 알짜 회사로 봤었고요. 어쨌든 해성산업이 24%, 계양전기가 9%입니다. 그리고 해성산업 관련된 내용은 해성산업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동영상 동영상 처음 나올 때 동영상에 뭐 내일 썸네일을 해성산업이라고 대문짝 같이 크게 해놨으니까 찾기 쉬울 거고요. 그리고 뭐 지분은 이 정도 되고 투자 지표는 보면 분기로 보면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영업이익률 좋아지고 있죠. 많이 튀는 거 보이죠. 그리고 ROE는 비슷하다. ROE는 비슷하고 이거 증가율 보이죠.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 안정성도 부채 비율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자 발생 부채, 순부채, 그 부채 비율도 살짝 열었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 일수나 재고 자산 매입 채무 전부 다 별 차이 없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 회전율도 뭐 크게 차이 없고요. 뭐 저는 회전율로는 잘 안 보니까 일수로 봅니다. 일수로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1, 4분기에 좋은 편인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낮았다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확실히 본 건 아닌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종목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좋은 상황이다.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필드 퓨처 주제 좋습니다. 비욘드 더 테크놀로지. 예전에 우리 뭐 영어 외울 때 비욘드 더 스크립션 해가지고 디스크립션 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뭐 그런 걸 배웠던 생각이 나네요. 일단은 about us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뭐 내용이 있는지. 뭐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해성 DS가 어쨌든 리드 프레임 쪽에는 세계 탑입니다. 세계 탑급이고요. 그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게 이제 식각으로 해가 만드는 식각 공정 들어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탬프로 도장 찍듯이 찍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한번 보자.
용어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장으로 찍어내서 리드 프레임 만드는 경우 스탬프로 찍는 것처럼 만드는 거는 세계 5위, 그리고 식각 공정, 애측 공정으로 해서 만드는 거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세계 1위가 이게 애측 공정으로 만드는 그거 리드 프레임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서 해상대수가 되게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데 진짜 섬세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전기차를 요즘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2,000개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 뭐 기름차 만들 때는 뭐 몇백 개 들어가는 4,500개, 몇백 개 들어갔는데 전기차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디지털화 되면서 2,000개 이상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회사는 되게 좋고, 작년 연말에 제가 샀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너무 좋아서 팔았던 기억이 있는 회사인데 다시 들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는 얘기는 이런 거고, 삽장 위치 한번 볼까요? 삽장 위치는 뭐 본사는 서울에 있다고 하고 창원에 있네요. 아유, 창원에 있는 줄은 성주동. 아, 성주 산업단지 거기 있구나. 아하. 삼성테크윈 사업장에 있네요. 그래, 중국 법인은 소주에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건 몰랐네. 창원에 있는지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그리고 관계사는 뭐 여러 개 있겠죠. 제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성산업이. 그러니까 제지 사업이 작년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뭐 그만큼 시장이 좋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은 못할 것 같지만 작년만큼은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올라서 제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전기 주식에서는 올 초에 편입을 한 걸로 제가 봤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되게 알짜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회사가 괜찮고요. 그리고 뭐 한국 패키지도 포장용기고, 해성산업은 지주 회사격이죠. 해성산업은 동영상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시고요. 프로덕츠를 보겠습니다. 프로덕츠를 보면은 뭐 간단하면 간단한데 또 많다고 보면 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첫 번째 보면 지금 리드 프레임이 나오는데, 리드 프레임이 뭐냐고 하면 반도체 칩 있죠. 그리고 외부 회로를 연결해 주는 거, 전기 회로랑 칩을 지지해 주는 기판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반도체 칩이죠. 요 옆에 이게 반도체 칩이고, 이 옆에 이게 에이씨 좀 가만히 있지, 와 이래 움직이네 이거. 요게 기판입니다. 요렇게 여기 있는 것들이. 아이고 난리다. 여기 가쪽에 이렇게 있는 게 기판입니다. 이 건드리니까 자꾸 화면이 넘어가서, 왜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나. 여기 이게 리드 프레임입니다. 리드 프레임. 그러니까 칩이 요 위에 올라가고요. 그 밑에 기판이 들어가는데, 기판하고 칩을 이 리드 프레임이 철로 돼 있으니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반도체가 작동하게 되는 거고, 메모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반도체가. 그래서 이 위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뭐 베이스 메탈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기판이 있고 위에 칩이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전력 반도체는 리드 프레임을 쓰고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인데,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MK전자하고 후공정 몇 개 하면서 아무래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지금 PCB에 보면 PCB는 위에 PCB와 기판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기판과 칩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PCB 위에 PCB가 회로죠. 기판이 저기 그 뭐고, 회로죠. 회로 기판이고, 그 위에는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이제 칩과 PCB를 연결해 주는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판입니다. 기판이 서브스트레이트고요. 그 위에 칩이 있고, 지금 리드 프레임이라는 거는 칩과 기판 사이,
그 위에 범프라는 걸로 연결해 주는데, 전력 반도체, 작은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과 기판 사이에 리드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범프가 아니고. 그래서 칩과 기판을 연결해 주죠. 그 리드 프레임이 금속이기 때문에 칩과 기판을 서로 이제 전기나 자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이 어떤 건지는 이해를 가셨을 거고요. 주로 작은 반도체에 들어가죠. 자동차 들어가는 반도체,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드는 것들을 리드 프레임은 대부분이 자동차와 모바일 쪽이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리드 프레임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주요 부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드 프레임과 서브스트레이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칩과 기판을 연결해 주는 그 사이에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가는데, 그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판과 칩 사이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서브스트레이트와 기판을 모두 가진 차세대 기판을 만들었다는 거죠. 두 개의 성능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보시면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거기 그림에서 보셨습니다. 기판, 그게 서브스트레이트고요. 제가 그걸 영어로 쓰려 하다가 영어 약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기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판 만드는 거죠. 아까 이렇게 그림이 있었는데, 아까 제 그림이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그림에서도 PCB와 여기 기판 사이에 솔더볼이 들어간 거고, 여기 솔더볼이죠. 여기서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아까 기판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보다는 아까 그게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좀 더 단편적일 겁니다. 그리고 뭐 코어 테크놀로지 이런 것까지는 뭐 정확히, 이거는 이게 철을 여기 감아놓고 쭉 이래 앞으로 이렇게 철판에 움직이면서 팡팡팡 찍어대거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철판이 여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라미네이션, 뭔가 이 액체 같은 걸, 뭐를 도금 같은 걸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코일이 풀리면서 쭉 통과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이게 아마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그 식각으로 하는 방식과 도장 찍는 방식, 그 두 가지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로 해서 뭐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를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고급 기술을.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반도체 패키지 복합한 회로 구성할 때 이걸 여러 겹으로 적층을 해 놓으면 복잡한 회로에 이제 구현하기 쉽다는 얘기고요. 3층 이상의 구리, 여기 3층으로 이렇게 멀티플로 이렇게 해놓은 게 보이시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보고 기판이 여러 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어떻게 해서 이제 3층으로 한 게 이게 더 적용이 많이 될지는, 이게 더 구현에 적합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브스트레이트가 3개 있다는 거 보면 칩이 좀 더 쌓을 수 있다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한번 자료 같은 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보다는 다른 게 핵심이라서, 리드 프레임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공정은 이렇습니다. 코일 풀리면서 이렇게 라미네이션, 도금 같은 걸 하는 거죠. 액체 같은 걸 바르고 도금을 하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를 여러 겹으로 서브스트레이트로 기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메모리를 더 올려서 더 복잡한 회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 메모리를 칩을 더 올린다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더 반도체 공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찾아봐도 자세하게는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때 MT전자 봤을 때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게. 반도체가 더 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기업의 기판이 들어가는 기술은 복잡한 회로를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파보실 분은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진짜 나노 소재다 해가지고 되게 앞으로 유명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흑연이 이제 음, 흑연이 보면은 그래핀이 막 여러 개 막 엄청 많은 게 겹쳐져 있어서 겹쳐져 있는 게 흑연인데 거기를 얇게 떠내야지 그래핀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걸 그래핀을 떼내는 기술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해외 과학자인데 누군지는 제가 이름이 길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흑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있죠, 유리 테이프, 그거를 붙였다 떼면 그래핀이 한 겹이 살짝 묻어 나온답니다. 그래핀을 이거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없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그걸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제 뭐 이제 그래핀을 그렇게 해서 찾아냈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기술로 그래핀을 만들어냈고요. 이게 저항도, 전기적인 저항도 줄이고, 그리고 뭐 열 전도율, 뭐 전자 같은 게 이동량을 되게 많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고요. 그리고 이 그래핀을 얇게 뜬 그래핀을 말면은 이제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데 그게 강철보다 강해서 여러 군데 많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박사님 한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핀 거의 상용화를 거의 다 돼 가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박사님 이름을 한번 보면 그 영상은 YTN 사이언스에 보면은 세계 최초 그래핀 상용화 기술 개발 사이언스 YTN 사이언스 해가지고 2개월 전에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핀을 뭐 흑연에서 이제 떼내는 게 뭐 테이프로 떼내고 이랬는데 그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대량 생산을 하는 걸 우리나라의 저명한 박사님이 지금 그 기술을 개발했고 그래핀을 처음 발견하고 테이프로 떼내는 걸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핀을 상용화하는 기술을 보고 한국으로 막 모여들고 있다는 YTN 기사가 났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상용화가 땡겨지지 않을까. 그래핀이 다양한 분야, 반도체는 물론이고 2차 전지, 뭐 각종 소재에 모든 데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연하고요. 막 구부릴 수도 있고 근데 튼튼하고 전기적인 저항 좋고 열 전도율 좋고 뭐 모든 게 기타 금속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로 되게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성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국보재지 그 밑에 국보그래핀이라고 있거든요. 종속회사가. 그 국보그래핀이 그래핀 관련해서 좀 기술이 있는 걸로 그리고 그래핀을 하면서 그래핀 관련된 뭐 얘기가 나오면은 국보재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해성산업을 사면 국보재지도 가지고 국보그래핀도 가지는 거죠. 제가 그래핀이 이게 별로 실적이 없는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그래핀이 잘 되면 해성 DS에서 반도체 만드는 데로 들어갈 거고
국보 제지의 종속회사인 국보 그래핀에서도 엄청나게 수혜가 나지 않을까. 지금 상용화 기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지켜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 전도도 다이아몬드 2배, 강도, 강철 100배, 높은 강도, 구리 100배, 전기 전도도, 전하이동 속도 실리콘 100배, 실리콘도 대체할 수 있을 정도고, 넓은 비표면적, 얇게 만들어도 그 기능을 하면서 엄청 넓게 면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적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높은 토가도 되게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막 이렇게 뭐 천장 쳐다보면서 벽 쳐다보면서 손으로 움직이면서 막 투명한 걸 막 움직이면서 파일을 찾고 영화를 보고 야동을 보고 이러잖아요, 이 자식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센서, 바이오, 군수, 뭐 잉크 다 들어간다는 거죠.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핀을 침을 척척척척 흘려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한다. 진짜로. 그래서 해성DS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자공시에서 지분을 한번 볼까요? 지분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2배속으로 하든지 1.5배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척척척 그냥 뭐 더블 클릭해서 10초 단위로 넘기세요. 이거 할 거는 해야죠. 그래도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면 뭐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이 있다. 전공정은 또 설명하면 얘기 기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후공정도 그렇고. 그리고 뭐 웨이퍼, 전공정 웨이퍼 재료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본딩 와이어, 봉지재, 본딩 와이어, 본딩 와이어는 NK전자 영상 찾아보시고요. 봉지재는 그 뭐였더라, LB세미콘이었나? 아, 이것도 너무 많아서 그 반도체 회사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리드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고, 지금 보면은 시장 보면은 패키징 재료죠. 지금 얘들은 패키징 재료인데, 아이고, 얘들은 지금 패키징 재료인데 뭐 어차피 코로나 때는 조금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 2019년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 20년도 자료는 없고 2020년도 자료가 집계가 덜 됐나 봅니다. 반도체 재료 매출액 및 성장률은 한국은 조금 떨어졌는데 다른 나라 중국은 지금 좋아지고 있죠. 뭐 이런 거까지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쪽이 2018년도에 안 좋았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그때는 주식 공부를 안 할 때라서 2020년도에는 되게 2020년도에도 안 조금 하반기부터 좋아지다가 2021년도는 집계 내면은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라고 성장률이 그렇게 보이고요. 아, 너무 쓸데없는 자료가 많아서 넘어가면 뭐 패키징 제조에는 뭐 리드 프레임, 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3, 4%씩 성장을 할 거다. 거기다가 리드 프레임과 서브스트레이트는 5.7%, 2% 이렇게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본다는 얘기고, 그 매출액 같은 거는 재무제표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리드 프레임 보고 시장 점유율. 뭐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보면 2019년 보면 해상DS가 7.4%네요. 7.4%.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LF와 SLF가 있습니다. 그 리드 프레임을 만들 때 도장으로 팡팡팡 찍는 거 스탬프라고 했죠. 그래서 SLF고요. 이거는 세계 5위고 ELF 식각 애칭의 약자죠. E 식각으로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에는 세계 1위입니다. 이게 고급 기술이라서 해성DS를 따라가는 회사가 없고 지금도 1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ELF는 세 길이가 해석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SLF는 3개 5입니다. 어쨌든 다 상위권이고요. 5위 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세계 시장에서. 조직도 이렇게 있고 뭐 이제 비중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라인 가동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주요 매입처가 있고 재료 같은 거는 재료 가격은 전부 높습니다. CCL이라는 것만 빼고 다 CCL 골드 빼고, 2021년도 이거 뭐 이래, 21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이거 오타 같은데, 21년 3월 30일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근데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조금 높죠. 쿠퍼 구리 같은 경우는 더 높고, 여기 골드와 CCL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가격이 좀 떨어졌네요. 한국 타이어 이것도 왠지 느낌이 일본일 것 같긴 한데, 뭐 일본 시장이 대체되고 뭐 어떻게 재료 구하기가 더 쉬워져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올랐는 상황이고요. 그 가동률은 지금 이것도 오타인 것 같은데, 21년인데 이걸 오타를 작성한 놈이나 이걸 통과시킨 저기 뭐고 다트 저 다트나 이런 데나 똑같은 놈들이 21년 1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답 없다. 이런 걸 틀리면 되나?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닌데. 가동률이 80%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가동률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DB하이텍 갔을 때 거의 100% 가까이였는데, 생각만큼은 높지는 않은데 80%도 되게 높은 편이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있나. 어쨌든 수출이 90%입니다. 수출. 이게 반도체 메인 회사에 가고요. 수주 상황은 이게 그때그때 OEM 방식으로 주문받으니까 없다 이런 얘기일 거고, 연결 재무제표 보면 유동자산, 자산은 총 4천억, 전분기보다 200억이 좀 늘긴 했네요. 뭐 재고자산 같은 경우 별 차이 없고, 뭐 유동자산이나 좀 이따 무형자산 크게 많이 안 늘었네. 많이 는 건 없고요. 지금 한 억십억, 100억, 170억 정도 늘었네요. 여기서 좀 차이 많이 나는 게 공동기업 투자 주식이 많이 줄었고, 이건 주식을 하고 지랄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크게 차이 나는 것들이 없는데, 여기서 차이 나요. 매출채권이 많이 늘었네요. 이게 돈 받아야 될 게 조금 늘었습니다. 돈을 아직 못 받은 게 좀 있네요. 여기서 3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돈을 왜 빨리빨리 안 주고 임자식들이 우리 해성디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부채는 1700억 정도 170억 정도 늘었네요. 억, 10억, 100억, 170억 정도 늘었고, 부채는 한번 보자. 눈에 띄게 늘었는 게 뭐가 있나. 여기 역시 여기서 150억 늘네. 차입금이 좀 많이 늘었네요. 차입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게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문제네요.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그게 좀 문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은, 부채 비율은 나쁘진 않고요. 뭐 1688억에 4천이니까 뭐 절반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1억, 103억. 이게 작년 1분기하고 비교를 했네요.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좋겠는데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크게 문제될 만한 거는 없고, 매출액 영업이익 받고, 뭐 저는 매출액 영업이익 외에는 크게 이렇게 쭉 한번 내려보고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다. 영업현금의 흐름이 마이너스면 항상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 왜 그런지. 근데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으로 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주석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활동은 66억. 어디다 투자를 했지? 유형자산 64억.
어쨌든 뭐 라인이나 뭐 장비 같은 거 유형 모양 있는 거를 자산을 취득했고, 재무 활동은 플러스네요. 돈을 차입금이 많이, 아까 단기 차입금을 많이 빌려왔었죠. 상환도 470억이나 했네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봐야 될 게 아까 흐름, 그리고 종속회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종속회사가 이거 지배기업, 해성산업, 계양전기, 해성산업 밑에 계양전기가 있고, 계양전기 밑에 해성DS가 있고, 난리네요. 저것끼리 복작복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주, 아까 소주 있었죠. 소주 있었고, 순손익, 1000만, 10만, 100만. 단기 순익이 1000만, 10만, 100만, 470만 원 벌었습니다. 참, 열악합니다. 뭐, 적자 임금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죠. 소주,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기준, 뭐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매출 채권 아까 못 받은 게 많아가지고 자산에 많이 늘었죠. 전분기에 비해서. 그 돈을 못 받아 놓으니까 영업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고요. 수출을 했는데 현찰이 안 들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나죠. 영업현금 흐름에서. 뭐 또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아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었습니다. 전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207,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미착봄 이거야 뭐 저번에 이거 영상마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재고자산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영업현금 흐름 볼까요? 유형자산 아까 좀 많이 늘어났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많이 안 늘어났네요. 이건 여기는 전기로 비교해 놓고 아까 거기는 작년 1분기하고 비교했었나?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얘네들 숫자도 막 틀리고 조금 믿음이 확 떨어지네요. 확 떨어집니다. 뭐 차입금 봤었고, 영업현금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 영업현금 흐름이 있나? 없습니다. 임자식들 이게 다입니다. 와 진짜 성의 없다. 숫자도 틀리고 작년 1분기와 정분기를 막 갖다 붙여놓고 영업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까 어쨌든 매출 채권 못 받은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더 볼까요? 매출 채권 못 받은 게 한번 보자. 억, 10억, 100억, 억, 10억, 100억, 1000억, 1073, 78, 29, 290억. 너무 차이 나는데. 530억. 53억이네요. 53억 차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50억, 50억과 다시 80억, 130억. 30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주석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주담 통화하든지 인터넷 검색해 보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의 그림. 벌써 그려놨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주차로 봐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횡보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이 정도로 해서 어딨노? 이 정도로 해서 이 윗단계, 아랫단계 요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되고 있네요. 그리고 거래량은 조금씩 좋아지는 걸로 보이고, 주별로 봐서도 지금 횡보하는 게 눈에 보이죠. 이게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횡보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상태라서 뭐 저는 세부적으로 그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렸고요.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 보이시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월 달부터 지금 아이고 또 욕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 달에 반도체 랠리가 딱 끝나고부터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면은 뭐 이런 상으로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사고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뭐 팔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또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선을 그어보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죠. 이렇게 대각선이 보이죠. 이렇게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딱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도 저점이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왔으면 또 한 이쯤 오면 또 사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한 요쯤 되면 또 팔면 될 거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크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데 거래량이 요 시점이 비슷하네요. 아이고 이거 왜 이러나. 아이고 심리도를 왜 다 켜놓어 내가 심리가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 이렇게 오른 게 요쯤에서 지금 거래량이 저게 느낌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달리기 전에 그림이 아닌가. 여기서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달리기 전에 그림이 아닌가. 여기서 요 뒤에 빨간색이 몇 개 더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달리기 위한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원래 또 얘기를 드리는데 모 차트의 달인이라고 자칭 차트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항상 주가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 거래량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 거래량이 조금 빨리 움직인다 합니다. 항상 주가 오르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좀 높은 게 약간 나와 있긴 한데 보통 주가 안 높을 때보다는 여도 조금 높게 나죠. 이런 데는 완전 거래량 없으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걸로 보이고 아마 그 랠리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얘네는 생각보다 횡보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횡보를 좀 많이 한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요 구간 전부가 횡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자꾸 길어지는데 자꾸 좀 더 섬세하게 해야지, 좀 더 자세하게 해야지 이 난리 치다가 자꾸 영상이 길어집니다. 1.5배, 1.75배까지 하면 말이 들리니까 빨리 넘기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10초, 20초 단위로 넘어가니까 더블 클릭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